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떨까요? 저는 절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측근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폭로해 이와 관련한 문제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어 화제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가장 잘 안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중 한 사람일 텐데요. 그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에 대해 2020년엔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국내 총생산 GDP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인데요.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을까요? 이미 논란은 시작되면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2020년 대한민국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것은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정 건전성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며 국가재정전략회의가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다뤄져야 하니 건전한 토론과 논의 과정이었다며 입장을 드러낸 것인데요. 재정전략회의 당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것과 아울러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어가고 재정 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함께 보고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에 관해 대책이 있을까요? 서민들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을까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09년 30%를 넘어서고 2016년에는 38.2%로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40%에 대한 경계선이 형성됐고 올해 국가 채무 비율은 39.4%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며 2018년 발표한 국가 재정 운영 계획에서도 2020년 국가 채무 비율을 40.2%로 제시한 적이 있으며 확장적 재정 구조를 가져가면서도 재정을 책임지는 저로서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과 재정 수지 적자가 커지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해 이에 대한 균형감 있는 논의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하에 2020년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설 것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향을 논의했다는 것인데요. 이건 대한민국의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미 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북한에 800만 달러 공여 집행을 약속한 만큼 대한민국 내부 경제에 관해서도 기틀을 가지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단기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상승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확장 재정 여력이 있는 만큼 재정 역할을 선제적으로 더 강화해야 하고 이와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감한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재정 혁신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특별히 강조하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 세수가 늘어난다면 단기적 재정 지출을 상쇄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북한을 향한 지원이나
원조에는 그렇게 적극적이던 문재인 정부가 왜 자국민의 경제에는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대한민국의 소득 구조는 현실이 어떤가요? 여러분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는 하위 20%의 소득이 5분기 연속 하락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10년 만에 마이너스로 변했습니다. 이건 수입에 대비하여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 가능한 소득이 줄었다는 것으로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을 텐데요. 5월 23일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 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82만 6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2018년 1분기 3.7%, 2분기 4.2%, 3분기 4.6%, 4분기 3.6%였지만 2019년 1분기에는 1%대에 머무른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하위 20%의 명목소득이 월평균 125만 4,7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줄었는데요.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 20%의 소득은 월평균 992만 5천원, 차하위 계층 20에서 40%의 소득은 284만 3,700원이며 중간계층인 상위 40에서 60%의 소득은 각각 5%, 4.4% 늘면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양극화는 여전히 심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제는 언제쯤 나아질 기미가 보일까요? 서민 경제를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는 언제쯤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까요? 처분 가능 소득이 10년 만에 감소했다는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 기반인 일자리가 최저임금 쓰나미에 모두 휩쓸려 가버렸고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을 무소득층으로 만든 결과라며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과 세금 중독이 국민 통장을 탈탈 털고 있어 정책 실패와 세금의 메비우스띠라고 비난했는데요. 세금의 메비우스띠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로 인해 국회조차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5월 2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만났지만 모두의 예상대로 별다른 성과 없이 끝이 났는데요. 대한민국 국회 정상화 합의는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제, 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사과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현격한 생각 차이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어렵다.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봤는데 멀어진 것 같아서 아쉽지만 과도한 요구가 협상의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한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으며 접점을 찾다가 과도한 요구가 장애가 됐으며 지금으로서는 여야 3당의 합의에 대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마음속의 일방적 승리에 대한 집착이나 혹은 자신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국회 정상화의 가장 큰 적은 집권당 내 이념 강화와 선명성 투쟁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권력은 잡되 책임은 없는 집권 야당으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며 최근 의원총회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진지한 성찰이나 반성을 볼 수 없었으며 오직 제1야당을 적대시하는 모습만 보였다고 비난해냈네요.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현실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정책과 세수 정책을 고수할 생각인 걸까요? 오로지 북한만을 먼저 생각했던 문재인 정부가 자국민의 경제를 위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